요즘 양도세 아끼려고 매매 사업자로 경매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매매 사업자로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만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매 사업자로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4가지 먼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월급의 부수입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표와 같이 매매사업자로 1억 순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초과한 8천만 원에 대한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이 되는데요. 월 소득 환산을 하면 8천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약 67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2025년 건강보험료율이 7.09%를 적용하면 한 달에 약 48만 원, 1년에 약 600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 수익 1억 원을 내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약 600만 원 정도 납부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투자하는 것보다 알고 투자해야 되겠죠. 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 우편물은 직장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으로 배송이 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종소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매매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을 신고하는 건데요. 사고팔고를 꾸준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한두 건만 매매를 하고 사업자를 폐지한다면 양도소득세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을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구산 후 하나하나 7081을 보면 판매 횟수의 미달에도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한두 건만 거래하고 폐업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거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매사업자로 경매 낙찰받아서 매도 시에 건물분의 10% 부가가치세에 납부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부동산 매매업은 보통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낙찰받아서 바로 매도할 경우에는요, 과세주택으로 분류가 되어서 건물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따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매 정보를 보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해서 점정 가격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분의 10%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로 투자 시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되는 주택을 낙찰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다음은 비교과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단어가 갑자기 어려워지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매사업자는 규제지역, 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높은 금액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비교해서 과세한다, 비교과세입니다. 3번과 4번을 정리하면 매매사업자로 주택을 낙찰받을 시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된 주택,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 투자해야 안전하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강생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베스트 3를 준비했습니다. 매매사업자를 내고 단기간에 못 팔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매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거예요. 따라서 취득 후에 단기 보유를 할수록 매매사업자로 사업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보유해야지 안전할까요? 한국 부동산 이코노미에서 전민수 세무사님이 칼럼에 따르면 매매 목적 취득 후 불가피하게 임대한 경우 최대 5년까지는 임대가 허용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사업자로 취득을 하고 나서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1년에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를 안 시키고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 정도 세금 내고 끝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리과세 제도입니다. 분리과세로 임대소득을 신고하면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매매사업자로 투자 시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말고 나중에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대출이 많은데 사업자 대출은 잘 나오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개인 대출과 사업자 대출은 다릅니다. 우선 개인 대출은 개인 가계대출이라고도 하는데요. DSR, 즉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40%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가계대출일 경우 1년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40% 곱한 금액, 즉 매년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사업자 대출은 담보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데요. 개인보다는 까다롭게 보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는 사업자 대출이 비교적 한도가 잘 나옵니다. 네, 다음으로 세무사님에게 매월 기장을 맡기는 게 부담스러운데 매월 맡겨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독식 부기 의무자가 아니면 매월 세무사님에게 기장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소규모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임장할 때부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잘 챙겨놓고 엑셀 파일에 기록해 두었다가 매도 시에 세무사님에게 일회성으로 부탁드리면 되는데요. 비용은 약 11만 원 정도 합니다. 독식 부기 의무자, 단어가 좀 어려우시죠? 부기는 기록하는 책이고 독식은 두겹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업이 커졌으니 더 꼼꼼하게 사업비를 써야 한다는 말인데요. 간편 장부 대상자 기준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기준이 애매하면 국세청 126번 전화해서 독식부기 의무자인지 알고 싶다고 전화하면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다른 사업이 독식부기 의무자면 매매사업자도 독식부기 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별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자,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매매사업자는 취득세 혜택도 있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매사업자도 취득세는 똑같이 내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조정지역, 현재 강남, 송파, 서초, 용산 이 4개 지역을 먼저 매수하고 나서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비조정지역을 한 채 산 다음에 조정지역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지역은 이 주택자부터 취득세 중과가 되어 8%를 내야 합니다.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중과가 되어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기가 조금 무서워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은 주택이 있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드렸죠. 그게 바로 공시지가 1억 이하이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 구역이 아닌 주택입니다. 해당 연도 공시지가 1억 이하면 10채를 사든 20채를 사든 취득세 중과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시지가 1억 초과하는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공시지가 9,5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아서 이 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나고 공시지가 1억 이상 되는 주택을 낙찰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번째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이 공시지가 9,500만 원짜리였는데 2년이 지나서 공시지가가 1억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가 되어서 8에서 12%를 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취득 당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판단하는 거다. 예전에 내가 공시지가 9,500만 원짜리를 샀다고 해서 영원히 그 주택 가격이 9,500만 원 공시가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매사업자를 잘 이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잘 알지 못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될 수도 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리스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첫 번째, 종합소득세로 납부를 했는데 양도소득세로 다시 내야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매도를 했는데 점유면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된 혜택이라서 건물분의 10%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단 건강보험료 인상 통지서는 직장으로 오지 않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온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아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탈세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결세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실전 경매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제 카톡 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